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형제자매는 전생의 원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느라고 환생한 사이다. 만났다면 싸우잖아요. 방금 혼났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싸워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똘똘 뭉치죠.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오누이처럼 말이에요. 자, 오늘 그림책은 터널입니다. 앞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터널이네요. 어떤 여자아이 뒷모습만 보이죠? 치마를 입은 거 보니까 여자아이 같아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 이름은 로지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왜 터널을 이렇게 기어서 지나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발치 옆에 보면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옛 이야기 느낌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왜 펼쳐져 있을까요? 그림이 펼쳐져 있다는 건 바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앞표지 다음의 장면이 뭘까요? 면지죠. 자, 원래 면지는 앞표지를 열었을 때 뒷표지 전에 펼친 면, 양쪽에 펼친 면을 말하죠. 이 책에서는 면지가 상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인물의 특성, 책의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앞면지를 보시면 자, 왼쪽 화면이 꽃무늬죠. 여동생 로즈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벽돌담이죠. 자, 남자아이들은 활동적이잖아요. 제가 오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벽돌담은 바로 오빠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시면 책이 하나 있어요. 그죠? 누구 장면 앞에 있나요? 여동생 로즈를 상징하는 바로 앞부분에 책이 있죠. 자, 뒷면지를 한번 볼까요? 맨 뒷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화면은 똑같습니다. 책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죠. 공이 덧붙여졌어요. 책은 왼쪽 화면에만 있었습니다. 책과 새로 추가된 공이 오른쪽 화면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동생 로즈와 오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로즈라는 단어는 사실은 앞부분에는 안 나와요. 그냥 여동생, 또 오빠라는 단어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뒤에 상징하는 부분이 나오죠. 꽃무늬, 벽지, 그 다음에 벽돌담. 성향이 너무 다르죠. 여동생은 늘 앉아서 책을 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오빠는 늘 밖에 나가 놀기를 좋아해요. 굉장히 활기차요. 그러니까 내향적, 외향적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 오빠는 딱 보기에도 개구장이에요. 여동생이 자는 사이에도 놓치지 않고 장난을 칩니다. 특히 여동생이 방에 보면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거든요. 옛 이야기가 총출동을 합니다. 자, 스탠드 한번 보실래요? 스탠드가 바로 헨젤과 그레텔의 집이에요. 바로 위에 보면 커다란 액자가 있죠? 빨간 망토 모자를 쓴 아이가 있죠. 빨간 모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늑대를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그림책의 초창기 3대 거장 중에 월터 클레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의 빨간 모자에 나오는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빠 좀 보세요. 늑대 가면을 쓰고 여동생을 놀래주려고 아마 하는 것 같죠? 이런 오빠 있으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림자조차도 터널을 힌트하고 있죠? 신발 두 짝이 보여요. 신발 두 짝. 그런데 바로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뒤집어져 있죠. 가만히 보시면 신발을 신고 누군가 침대 밑에 엎드려 있는 듯한 느낌. 섬뜩하시죠? 아이들도 이 장면 보고 굉장히 놀라고요. 상상을 마음껏 하는데 조금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앞부분에 보면 밧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있죠. 이런 옛 이야기가 앤서니 브라운 작품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 여동생의 장면에서 화면에서 왜 많이 보여질까?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식탁에서조차도 싸워요. 둘이 성향이 너무 다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양념통으로도 보이거든요. 여동생 앞에는 까만 후추통이 보여요. 오빠 앞에는 하얀 소금통이 보이죠? 이렇게 너무 극각으로 다른 아이들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싸우다 보니까 어떨까요? 엄마들은 머리 아프죠. 지긋지긋하죠. 엄마한테 호통을 당하고 둘이 같이 나가서 사이좋게 놀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점심때까지 들어오지 마 하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나갈 때 뭐 그냥 나가지 않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갖고 나가겠지만 자, 여동생은 책을, 그죠? 오빠는 공을 가지고 나갑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있는 쓰레기장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뭐 혼났다고 금방 친해지나요? 그러진 않겠죠? 여기 와서도 자기 성향이 보입니다. 자, 여동생은 책을 보고 있어요. 이런 쓰레기가 난립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도 말이죠. 오빠는 공놀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른 성향을 중간에 보시면 긴 호수인가요? 호수처럼 보이죠? 이 호수가 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빠가 뭘 발견해요? 터널이에요. 오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흥미롭겠죠. 그런데 여동생은 아마 우리 여자들은 직감이 있는지 가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너는 왜 겁쟁이냐? 내가 한번 들어갔다 오겠다 하고 여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을 놓고 갑니다. 너무 슬퍼요.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오빠랑 맨날 싸워도, 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좀 불길한 느낌? 안 좋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동생이 용기를 내서 책을 내려놓고 오빠를 찾으러 갑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 터널이라는 거는요, 우리 그림책, 특히 판타지 그림책에서는 굉장히 큰 통로의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왜 나니아 연대기에 보시면 사자와 마녀의 옷장, 뭐 이 책에 보시면 옷장을 딱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고 나면은 뒤에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것처럼 상상의 세계로 넘어가기 딱 좋은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분할 장면이 있습니다. 점점점 기어 들어가죠. 예, 깊이 있게 시간을 아니면 시선을 따라와라 하는 느낌으로 분할 장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터널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아이들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 그동안의 책에서 봤던 상상이 온갖 상상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 여기 장면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그날은 멈추시고 그 다음날 이야기를 펼쳐보셔도 아이들한테 또 다른 호기심, 또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자, 숲이 펼쳐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까만 까마귀가 있어요. 뭔가를 쪼아 먹고 있네요, 보니까. 빵 조각이에요, 빵 조각. 빵 조각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말씀드렸죠? 옛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바로 헨젤과 그레텔에서 헨젤이 떨어뜨린 빵 조각. 자, 근데 여기서는 까마귀가 먹고 있죠, 까마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걸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얘가 보아왔던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숨은 그림이 또 숨어 있어요. 옛 이야기 숨은 그림. 하나씩 보시면 도끼가 나오네요. 콩줄기가 있는 나무가 있죠. 밧줄도 있어요. 누가 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간 모닥불이 있죠. 잭과 콩나무도 생각이 나고요. 헨젤과 그레텔도 생각이 나지 않나요? 또 앞부분에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바구니도 보여요. 빨간 모자가 왜 할머니 댁에 가느라고 심부름 가느라고 들고 갔던 바구니가 아닐까. 사실 이런 장면이 떠오르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로즈가 막 달려가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숨은 그림이 엄청나게 있는데 저는 이게 곰인지 뭐 멧돼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비석인지 또 다른 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집이 컬러로 있죠. 헨젤과 그레텔의 집인지 과자집인지 제가 아까 로지의 방에서 알려드렸죠. 빨간 모자 액자 그림 안에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올 것이다. 뭐였죠? 늑대의 장면. 자, 가만히 보시면 늑대의 모습이 있어요. 이 장면이 아까 초반에 로지의 방에서 봤던 액자의 빨간 모자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늑대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월터 크레인의 작품인 거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몰라요. 정신없이 막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와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빠가 돌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가만히 보시면 바닥에 보세요. 작은 돌이 동그랗게 테두리를 오빠를 감싸고 있죠. 뭔가 마법에 걸린 것 같은 오빠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평상시 좀 미웠지만 돌로 변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아이들과 엄청나게 상상이 쏟아져 나오니까 많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빠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너무 슬펐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죠. 그 눈물이 오빠를 녹였나 봐요. 자, 가만히 보시면 오빠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장면 처음이시지 않나요? 가만히 보시면 앞에 마법을 건 듯한 그런 돌로 된 테두리 있죠? 이게 점점 사라져요. 아예 없어요. 오히려 데이지 꽃이 피었습니다. 데이지는요, 희망과 평화라는 꽃말을 갖고 있대요.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예, 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겉으로는 막 티격태격 싸우지만 서로 의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처음으로 로즈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로즈 네가 올지 알았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동생, 오빠라는 단어만 사용이 되었는데 로즈라는 말이 여기 처음 쓰였거든요. 이 부분이 이 책에서는 포인트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이 남매는? 다투겠죠. 뭐 어떻게 안 다투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의 마음의 진심은 통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보다는 덜 다투기도 하고 다퉈도 미워하진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만 보면 남매의 다툼, 그냥 평상시에 보아오던 남매의 다툼을 우리가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지에 보면 여동생의 장면, 그죠? 오빠의 장면, 그리고 책이 하나 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는, 공이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맨 뒷부분에 보면 같이 있죠. 이제 둘이 마음이 합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왜 이렇게 옛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로즈가 터널 안에 들어갈 때도 침대 자기 이불 위에서도요,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책들이 다 옛 이야기거든요. 옛 이야기는요, 많은 위기와 시련,
그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해피엔딩이죠. 자, 그렇게 성장함으로써 로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자 그리고 그러면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 이어서 뒷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즈는 보이지 않죠? 오빠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책이 아까 앞표지에서 보았던 책이 닫혀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로즈가 옛 이야기 세계에서 그 상상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내 안에 나와 하나 되기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번 삼아봤는데요. 여동생이 오빠를 말아 깨어났을 때, 다시 오빠로 돌아왔을 때 오빠가 그랬죠. 로즈, 네가 와줄 줄 알았어 라고 말이죠. 그림책 전체에서 처음으로 여동생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순간이었잖아요. 서로 너무 다른 세계에 있었지만 결국 여동생의 내면의 힘을 믿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올 줄 알았어 한다는 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로즈는 위기에 처한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이겨내고 원래의 아니면 숨겨져 있던 모습을 발현하면서 그걸 실현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주제로 와닿고요. 진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터널은 겉으로 보면 남매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로즈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앤서니 브라운이 직접 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한 책이 있거든요. 제목은 앤서니 브라운 나의 상상 이야기. 거기에서 남매가 사실은 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앞면지 가만히 보시 뒷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동생을 상징하는 꽃무늬가 있었죠. 벽지. 오빠를 상징하는 벽돌 담이 있었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가만히 보시면 저도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벽지 있죠. 우리 벽에 도배라고 그러죠. 도배할 때 붙이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공간, 뭐 똑같이 보여지는 패턴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이음선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벽지예요, 벽지. 서로 다른 공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아니라 공통된 본질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로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사이좋지 않은 두 남매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겪는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친해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겁 많고 위축되었던 로즈의 모험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휘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용기 있고 활발한 아이로 성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로즈 안에 있던 여성성과 남성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하나로 잘 통합되었음을 바로 마지막 뒷면지에서 보여줬다는 거. 이게 바로 앤서니 브라운이 고백하는 자기의 실제 터널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이 책을 보고 한 장면 한 장면 상상하고 경험 나누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많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들과 또는 이야기 중간에 하부르타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제와 다퉈본 적이 있는지, 형제와 다투고 난 후의 기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다투었던 상황, 그리고 형제의 태도, 형제의 마음은 어땠을까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역지사지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터널을 지났을 때 로즈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옛 이야기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빠는 또 왜 돌로 변했을까요? 돌로 변한 오빠를 본 로즈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7번째로는 로즈, 네가 와줄 줄 알았어 라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말의 뜻을 아이들과 함께 유추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8번째는 남매는 서로 마주보면서 사실은 대화는 안 나오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빠 입장에서, 여동생 입장에서.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내면의 자아를 찾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면의 자아, 자아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조금 깊어지는 내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책을 진짜 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터널 속에서 마음껏 상상하는 남매 오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